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확정금융 채무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 회계 처리보다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K갭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 퇴직급여 추계액,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임직원이 퇴직했을 때의 예상되는 퇴직 급여를 퇴직금 충당부채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네, IFRS에서는 그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해서 개별 임직원들이 예상되는 그 퇴직 시점에 퇴직 부채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예측되는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를 확정급여 채무로 인식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매년 이제 단기 근무원가하고 확정급여 채무로 이렇게 인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IFRS 기존의 확정급여 채무가 보험수리적 가정이라든지 재반 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정확하다면 더 공정 가치에 가깝고 더 합리적인 추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 IFRS에서의 확정급여 채무의 평가 방법이고요. 대략적인 감은 다 있으실 텐데 한번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악필이긴 하지만 확정급여 채무가 총 퇴직급여, 이거는 이제 임금 상승률 반영 고려 곱하기 이제 할인율 현재 가치로 해야 되니까요. 곱하기 이게 가득기간, 요 비중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득기간 그냥 이걸 곱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그 기간분의 이 가득기간, 근무한 기간 요 비중을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 끝에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쓰는 게 낫겠네요. 실제로 이제 퇴직할 이게 이건 정년입니다. 정년 시 받을 건데 이게 퇴직률도 있을 거고 사망률도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입사를 이렇게 찍어주는데 입사를 했다 이때, 그리고 지금 현재 정년, 그러면 퇴직급여는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렇게 정년에 이제 중점을 찍을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할인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현재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득 기간, 그거는 잔여 기간.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또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이걸 단기 근무원가로 해서 인식을 하니까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가져온 것이다. 이거는 가득 기간만큼만 갖고 온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임원 배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금액이 좀 클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추계에서 이제 임원 배수가 있거나 심사원들이 많다.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보다는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IFRS의 기준의 확정급여 채무가 더 금액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은 사망률이라든지 임금 인상률, 퇴직률 이런 것들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가정이라든지 이 할인율 이런 부분들은 재무적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것 때문에 바뀌는 부채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냥 단기 근무원가만큼 인식하고 부채 인식하고
그다음에 보호수적 가정에 대한 변동분을 기타 부가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때 좀 재밌는 사례를 봤는데요. 확정급여 채무보다 퇴직연금 자산을 확정급여 자산이 더 큰 회사를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까요?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임원 배수는 적용이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좀 가까워서 신입사원도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회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할인율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이 할인율을 우량회사채 할인율을 그래서 이제 그 학자급여 채무의 가중 평균 그 기간을 이제 듀레이션을 구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워낙 오르니까 이제 이 할인율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을 회사에서 좀 낮게 적용을 했어요. 작년도 그 평균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 낮다 보니까 할인하는 할인율이 높고 요 임금 상승률은 학정급여 채무를 올리는 역할이고 이 할인율은 학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인데 결국 이 할인율의 인상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평균 근속 연수도 길겠죠.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더 높게 나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정기부 채무는 좀 지나치게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그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재정 검증 결과 보고서를 연말쯤에 받습니다. 기중에 받아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최소 적립액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을 불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 검증 결과 보고서의 그 학정급여 거기서 예측되는 최소 적립액은 신년 국고채 할인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할인율보다는 우량회사채 할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더 낮으면은 이 부채가 더 크게 평가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검증 결과 보고서가 그 학정급여 채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런 사례였던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임원 배수도 없고 그 신사원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직원별로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도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거죠. 1년 미만 근속자도 다 고려를 하지만 재정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사실은 1년 미만이라든지 퇴직연금 가입을 안 한 사원에 대해서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요런 케이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그 신입사원들 별로 없었고 임원 배수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이 할인율 차이가 너무 올해는 컸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자산이 더 큰 그런 좀 기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빅4에서는 이런 계리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통 평가하는 별도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로컬회계 법인에서는 이거를 보통 감사팀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사실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본인 숫자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좀 유의하게 볼 부분은 퇴직률이라든 사망률 이런 것들은 다 인구 통계학적 가정이니까 회사별로 크게 다르거나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진 않은데 요 할인율하고 사실 요 할인율도 이렇게 크게 변동될 폭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크게 좀 조심할 부분이 임금 상승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 상승률을 예측할 때 그런 승급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직군별로 상이한 직군별로는 또 이게 다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까 좀 세세하게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너무 또 이제 과거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사업 계획 같은 게 나오면 실제 이제 사업 계획에 있는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리를 고려를 해서 보통 그 계획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실질에 맞게 그런 이런 기본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재밌죠. 이렇게 퇴직급여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현재 가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저 정도 살면 이제 사실 길이 많이 정해지긴 했는데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좀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또 뛰어나신 분들하고 일을 또 해보니까 그래서 올 시즌 이번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좀 뛰어다니면서 더제그 미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오늘 일하는 거 여기서 더 큰 보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